네, 2022학년 서구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항상 그랬듯이 총 출제 문제는 2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만 100% 출제된 시험이었고, 그래서 24문제를 합산으로 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본다면 난이도는 중정도 되는 시험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는 지난 중간고사보다는 다소 좀 쉽게 출제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도형 단원의 특성상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선 단원별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도형의 닮음은 비교적 좀 적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반면에 이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닮음의 활용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단원의 양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 단어는 확률 쪽의 비중이 많이 치우쳐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별 난이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상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중 개념으로 구성이 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별 배점 및 단원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초반부에는 다소 좀 쉬운 도형의 닮음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6번 이상서부터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닮음의 활용 쪽이 좀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들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쪽 문제가 난이도가 좀 다소 높았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를 보시면은 그 한 가지의 개념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좀 복합적인 그런 개념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쪽은 아무래도 뭐 공식만 적용을 시킨다기보다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의외로 좀 오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을 내리자면요. 일단 난이도는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좀 다소 쉽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지만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실수가 좀 많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해서 풀다가 이제 문제가 오답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이 도형이 그림에 표현되지 않은 정보들을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풀었을 때 좀 오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은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도형의 닮음 단원과 그 다음에 확률, 확률 단원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시험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좀 어려운 문제들은 닮음의 활용과 확률 쪽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심화 문제 대비도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서구중학교는 항상 심화 문제 대비가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들만 풀었을 경우에는 다소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을 하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품 정도의 교재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집을 풀어보기를 추천을 하고 더 좋은 점수를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까지 좀 대비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문제로 변형이 되든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좀 꼼꼼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문항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14번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이런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대충 보고 그림부터 보는 경우가 좀 많은데 우선 항상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표현된 부분이 있을 거고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먼저 좀 구분을 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보면 ABAC가 10인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같이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 10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C가 16인 이 길이를 갖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이때 BC의 한 점 P에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P라는 점을 한 점이라고 표현했을 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AB,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이라고 할 때 PQ와 PR의 길이의 합. 자, 두 번째 특징이 좀 나오죠. PQ, PR의 개별적인 길이를 물어서 더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의 길이는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합이 얼마인지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마 서구중 친구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온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느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파악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언뜻 보면 이등변 삼각형만 물어보는 그런 시험 범위에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넓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문제는 가장 적합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PQ와 PR의 길이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볼 생각이에요. 어떤 삼각형의 넓이다?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텐데,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간단한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에서 이 BC 쪽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BC 곱하기, 그리고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선분 AH의 길이까지 구한다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된 개념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꼭지각 A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 ABH와 ACH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합동의 성질에 의해서 이 밑변이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BH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8. 마찬가지 CH도 8. 이렇게 길이를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AH의 길이는 AH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에서 BH의 제곱을 빼서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H의 제곱은 AB의 제곱이 100, BH의 제곱이 64. 그래서 36이 되니까 선분 AH의 길이는 6.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인 BC 16, 그리고 AH 높이에 해당되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4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했는데,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 문제가 요구한 PQ와 PR의 길이의 합을 지금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의 넓이, ABC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엔 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동일한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번엔 보조선 긋는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A에서 P까지, 임의의 점 P까지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P의 넓이와 삼각형 ACP의 넓이의 합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AB와 AC로 만들어 준다면 ABP의 넓이는 2분의 1 AB PQ 플러스 삼각형 ACP의 넓이는 2분의 1
AC, PR 이 합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PQ가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10 곱하기 P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통해서 5 곱하기 PQ와 그리고 5 곱하기 PR의 합으로 구성이 되고,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구를 분배하였다? 5라는 수를 PQ와 PR의 합의 분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미 48이라고 정해놨죠. 그러면 이 5 곱하기 PQ, PR 이것도 삼각형 ABC의 넓이였는데 이것이 누구와 같게 된다? 48과 같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분 PQ와 선분 PR의 합은 5분의 48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언뜻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였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접근을 하고 또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보조선 AP를 그어서 ABP와 ACP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에 정답까지 갈 수 있어서 좀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한테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겠지만 교과서 문제만 좀 풀었다면 다소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24번 확률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나오는 수를 A라 할 때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기본 조건이 돼요. 그때 156분의 A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은 아닌 부분에 체크를 한번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 경우의 수 확률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단원이 그렇게 많은 계산을 요구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경우의 수 확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빠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유한소수가 아닌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유한소수, 순환소수 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확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앞에 1학기 내용을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약분수 상태에서, 그리고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포함된 그런 분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 많을까요? 유한소수일 확률이 많을까요?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분모의 소인수가 얘네들로만 구성이 돼야 되니까 가지수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1이라는 100%의 확률에서 어떤 경우를 빼자? 유한 소수일 확률. 이거를 빼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나올 가능성을 찾아보려면 당연히 분모의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본다면
156이니까 뭐 작은 수를 일단 찾아보겠죠. 27에 14, 28에 16, 2, 39. 자, 그 다음에 숫자가 크게 나오는데, 자,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즉, 156분의 a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수들이 보이죠? 이 녀석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약분이 돼서 기하분수 상태가 된다면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39의 배수이면 39의 배수이면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 많이 틀린 이유가 뭐다? 이거를 생각하지 못해서 혹은 유한소수 판정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1이라는 100%의 확률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인데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다? 1부터 100개의 자연수 중 하나를 뽑는 거니까 100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그 100가지 경우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3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1부터 100까지의 수니까 39와 2를 곱한 78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에서 100분의 2를 뭐하자? 빼자, 그 얘기고 이건 1 마이너스 50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50분의 49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걸 지금 이렇게 풀지 않는다면 유한소수가 아니다라는 건 순환소수 좀 찾아줄래? 이렇게 지금 묻는 건데 순환소수의 개수가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확률에선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 반대로 1에서 해당 경우의 수가 아닌 확률을 구해서 빼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분의 49가 나왔죠. 자, 이런 형태로 24번 확률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지에는 객관식 문제로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런 문제도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자신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틀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팽개쳐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또 다가올 또 3학년 과정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